이게 저희가 다 처음 해보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좀 저희랑 하는 방법이랑 좀 다르니까 의심이 아니고 궁금한 게 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내용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서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된 친구들한테 이걸 진행이 될 것이며, 아니면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석과 내용 이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부터 좀 궁금했었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질문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하신 수업에서는 해석은 이미 끝났고 내용 이해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 그럼 이 내용 이해 수업을 했을 때 해석 점검은 전혀 안 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숙제는 집에서 어디까지가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자마자 그냥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미리 받긴 했지만 아이들은 처음 보는 질문을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건지, 사전에 숙제 없이,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할 때 그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 수업 시간을 그냥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그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인내심 있게 읽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넘어가는 순간 약간 멘붕 오고, 그 다음 5문장부터는 이제 까먹기 시작하고, 이래서 좀 글밥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추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우리 애들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똑같이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건데, 먼저 이걸 먼저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단어를 잘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이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단어나 이런 정리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주고,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숙제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그냥 닫고 내용, 글을 읽는 연습을 진짜로 시키고, 오히려 저희랑 반대로 이제 해석을 후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해석 점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 질문 나가고. 네. 그러면은 문제는 해석이 되고선 푸시는 거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맥락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요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단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문제는 접근 안 했지만 단어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 풀기는 되게 쉬운데, 모르는 단어면 이런 맥락에서 이게 무슨 단어겠구나라는 걸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이게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그 북1 풀고 이렇게 풀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문을 읽어서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기보다 지문의 내용을 다시 문제까지 갖고 와서 내가 기억에 남기고, 이런 게 사실 저 역시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그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억에 남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지. 안 그러면 얘보다 더 긴 지문일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였지?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고, 우리까지는 수업 중에 하는 거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2차시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요한 질문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아까 보여주셨던 그 서머리랑 뭐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수업 중에 바로. 그러니까 직접 읽기 하고 네. 바로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럼 그거 하고 나서 그 뒤에 붙어있는 문제. 네. 근데 실제로 학생 대상으로는 안 해봤어요. 그죠? 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오래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 생각보다 잘하려나? 근데 이제 좀 제가 하나씩 다 읽으면서 해서 시간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연필로 이렇게 끄면서 해갖고 동사, 그 다음에 문장, 다시 청크 단위로 끊어주기만 하면 애들이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읽을 때도 그럼 핵심 내용, 주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말은 별로 없고 사실은 내용을 가이딩만 해준다는 쪽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애들이 빠르게 그 머릿속으로 써머리가 가능하다면. 써머리 그건 원장님께서 따로 만드신 거예요? 네. 책? 아, 따로 만들어서 만약에 제가 쓰게 된다면 각 챕터에 이렇게 단락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대로 소제목 정해갖고 그냥 단락을 다르게 하고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사실은 그 밑에 비고 같은 걸 하나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단원 내서 중심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왔거든요. 이 현재 완료 진행형 이거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문법 설명하고 같이. 그러니까 문법 물론 문법 책은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지문 안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서머리는 한국어로 해도 상관없나? 한국어로 영어만. 저 어제 이거 레벨 1 주신 걸로 중학교 1학년 수업 해봤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3년 차여서 해석은 되게 잘하고요. 링크 7 정도까지 할 수 있어서 해석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도 꽤나 많이 외운 상태고 근데도 사실 이거 선생님 수업하신 것처럼 똑같이 있거든요. 아예 그냥 처음 보는 질문은 과제 안 나가고 이거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거의 아니요 해석도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되게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서 해석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숙제를 잘해오는 아이들이어서 이제 거의 모르는 단어 없이 해석을 쭉쭉쭉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처음 보는 단어고 레벨부터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으면 그냥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글을 다 읽었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중등부를 완전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로 교체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반 같은 경우는 이미 고1 예비 모의고사 너무 쉽게 해석할 정도인데 그 친구들이 너무 답을 못 찾아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은 아직 1년 반 남았으니까 제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원장님 해주신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수업에 지금 이 수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는. 근데 사실 그 다음 시간에 해석하는 시간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애들이 해석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나 반이 좀 넘더라도 일주일에 한 과씩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석이 아예 안 되는 반이 아니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해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시면 저희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 예상처럼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찾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오래 다녀서 나이는 어린데 해석이 잘 되는 친구들이 다시 재밌어 할 만한 수업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기대를 어제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저는 딜레마였거든요. 해석을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 해석을 못해서 중등부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못 보고 그런데 또 그렇게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시켜놓으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해를 못해요. 문장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어느 접점을 찾아줘야지 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애들이 정말 이렇게 벽을 쌓는 느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해석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아니면 해석이랑 같이 해석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나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지 같이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석 다 된 애들도 중1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수업하는데. 근데 또 사실 중2인데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반도 많지는 않으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게 내용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거는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면에 있어도 좀 궁금한 게 원장님 이제 다 풀어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레벨 1과 레벨 2의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소재면에서는 조금 어떤가요? 소재가요 쉬워요. 소재가 소재가 약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의 내용일치에 나오는 그런 가 좀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읽어가기에는 훨씬 더 이게 지금 토플 교재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중등부, 중고등부에 그냥 최적화시켜서 만든 그런 토플 교재 같고 단어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걸 하면서는 단어를 어떻게 서포트를 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를 찾아갖고 막 하는 그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사실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애들이 한 것도 모르는 애들이면 사실 풍자를 구별해야 되고 맥락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천천히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찾아갖고 그거를 하기보다 이제 쓰임이나 이런 것들 애들이 다 알면 사실은 좀 단어장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이면 이거를 병행하면서 단어장에 이렇게 단어 앱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읽어야 되는 애들이 저는 한국말처럼 이렇게 아까 그 배진영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 단어를 저희가 찾아서 해석을 다 시키다 보니까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고. 그게 습관이 네, 되어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찾아갖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또 시험 문제 풀 때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애들은 영어를 오히려 좀 잘해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섞으니까. 근데 이제 문법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하는데 애들이 자꾸만 그 말을 말로 연결하는 걸 자꾸 까먹고 잘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네가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말을 표현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한국말로 떠올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 나는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원장님 그 토플 원 같은 경우에는 링크 교재랑 비교를 했을 때 난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링크 세븐? 근데 소재,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의 구성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에 그래서 정말 근데 완전 저학년 링크도 아니잖아요. 뭐 딴거 하시는 클럽 베이징 뭐 베이지웨이가 좋은 게 베이지웨이 저는 3 하는데 그게 글밥이 길어요.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서브젝트 링크를 3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글의 구성 측면에서 얘가 되게 지금 하나만 보긴 했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서브젝트 링크보다는 얘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게 스타일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질문 주어주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 제가 그걸 가지고 몇 번씩 이런 식의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질문은 그게 되지만 또 어떤 질문은 또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서 너무 주저없이 막 해서 했다 안 했다 그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반이 있어서 이건 너무 어렵나요?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웨이 3를 하는데 저학년 애 중에 그거는 단순히 길이가 길어서 근데 그게 애들이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에 한 번씩 하는 게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가 길게 호흡을 길게 가는 그 독해 맷집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차츰차츰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쉬워도 긴 질문을 자꾸만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길게 호흡을 길게 읽을 수 있게. 그러면 이 문제가 보내주신 거에는 3개 이상 있잖아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더 달려있나요? 이게 책을 제가 거기다가 강의실에 복사실에 놔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피를 쏟아갖고 되게 지저분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커피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쉬운 거 한두 문제짜리 조금 해서 나머지는 10문제 다 나오는 거. 토플 이제 10문제씩이니까 10문제 다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익숙해지면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락이 뭐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상 이해가 쭉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단락 유닛별로 하나의 챕터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선생님이랑 했잖아요. 아까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해주시는 분을 이제 저희가 표본으로 삼아서 어떻게 수업을 공부하실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단어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단어를 찾고 해석하는 건 잘하는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이러면 굳이 여기 있는 단어 시험을 보기보다는 그냥 단어씩 선정을 해서 보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느끼겠죠. 여기 있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느낄 거고, 그러니까 외우다 보면 이제 여기 내가 외웠던 단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는 단어 시험보다는 그냥 대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해석을 잘 안 해요. 그건 항상 뭐 하나를 생각을 하면 또 뭐 하나가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못 하겠어. 근데 만약에 이제 애들이 짤로도 다 할 수 있다 싶으면 그 정도 믿음이 가는 반응 있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 지문에 대한 단어 시험 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혹시 누가 행사에 한 분인가요? 손 들어주세요. 두 명씩 해서 근데 2명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명은 저희도 시간도 좀 그렇기도 하고 두 분이서 하나만 하시면 이거 레벨 1이랑 2 지문으로 두 개를 혼자 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레벨 1보다 레벨 지금 추워 친구니 네. 조금 더 내용이 좀 쉽게 다가와서 그럼 제가 소재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레벨 1인가? 그냥 아무거나 저는 이게 레벨 1 맞고요. 이게 레벨 2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레벨 2가 더 쉽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소재 문제 때문인지 그거를 선택하셔서 선택했던 거는요, 제가 막 다 풀다가 깨끗한 페이지예요. 이게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커피 안 써주고 네, 깨끗한 페이지에 있고, 네. 맞아, 이것이 쉽게 연필 자국 안 나고 이거 그렇고, 그러니까 딱히 뭐를 안 해. 문과라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저희 다음 기술 시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계속 논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 진행할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